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역에 닷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8.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바람에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듭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9도, 울진이 영하 7도, 영덕 영하 5도, 포항이 영하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5도에서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로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행정구역 조정과 시립박물관 건립 등에 대해 시정 질문을 벌였습니다. 경주시는 내년부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신라 역사관 시립박물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보건소 인근의 황성초등학교입니다. 이름과 달리 학교 부지는 동천동과 용광동 두 개 동으로 분리돼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라고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는 지역이 15곳에 이른다며 행정구역 조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금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일치시켜 경주시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도로 개설 등으로 생활 권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는 현지 조사와 경계 조정 대상의 주민 의견 수렴 및 대립 의견 조율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순희 의원은 현재 경주에는 방대한 문화재급 유물이 많지만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며 경주 시립박물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경주 국립박물관을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방문해 보면 전시 공간의 협소함을 느끼면서 경주의 시립박물관을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이유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경주시는 박물관 건립에는 300억 원과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시립박물관 건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립박물관 건립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신라 역사관 건립 시 사업 일부를 시립박물관 형태로 건립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주시 의회는 의원윤리 행동강령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제회의 산업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경주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화백 컨벤션센터와 보문단지 170여만 제곱미터로 지구 내 국제회의 시설과 집적시설은 교통유발 부담금 등을 감면받고 국비와 관광기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경기 고양과 부산, 대구 등 5곳에서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10년 전 논의 과정에서 흐지부지 됐던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됩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속도를 내자 영주시도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에 다시 도전하기로 한 겁니다. 8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과 환경단체의 반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정권이 바뀐 뒤 강원도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이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이 설악산 현장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사전 작업도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강원도 상황을 면밀히 살피던 영주시는 영주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의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미 한 15년 이전부터의 여러분들의 요청이 이제 많이 있어서 제가 의원 시절에도 이거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립공원인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은 10년 전에도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 2012년 영주시는 제1연화봉과 비로봉의 중간 능선까지 4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주시는 시범사업 신청도 못하고 계획을 접어야 했는데 탐방객 수가 시범사업 신청 조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의 탐방객 수가 200만 명이 넘지 않는 조건 때문에 이거를 반려했습니다. 이후에도 소백산 탐방객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800억 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 방안도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2012년 당시 케이블카 노선을 고수할 경우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돼 관련 규정상 민자 유치가 사실상 어렵고 또 케이블카 사업은 수익 사업으로 분류돼 국비 지원도 아예 불가능합니다. 양양은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으로 강원도의 TF팀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주시는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는 시점에 경상북도와 과연 어떠한 협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주시는 아직 구상 단계에 불과하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또 시작을 해야만이 어느 시점에 되면은 현 정부에서 좀 진화적으로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은 케이블카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에 대한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 영주시 의회는 소백산 케이블카 사업이 10년 전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삭감했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에 울진군의 후포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후포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소규모 골목 환경 개선 사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 주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5개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폭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고가와 비교해 60% 가까이 떨어진 단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학원들이 밀집해 있고 학군이 좋은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75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 11월 21일 6억 4천여만 원에 팔려 최고가였던 2020년 10월에 13억 9천만 원과 비교해 53.5%나 떨어졌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도 지난 11월 29일 2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였던 지난해 7월에 4억 6,500만 원보다 5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 11월 마이너스 2.09%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누적 마이너스 9.2%가 하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8월부터 매매 가격 지수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막상 매매 시세에 팔리는 아파트 매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단지에서 한두 개 나오는 매물들이 사실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매물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시장의 일반적인 수요들은 시장 측근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내년에 입주 물량 3만 5천 채가 쏟아지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입주하기에 앞서가지고 입주를 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헌집을 팔아야 되니까 헌집을 내놓는데 안 팔리죠. 그러니까 매물은 쌓여 있고 안 팔리니까 헌집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고. 금리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고 시장 침체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의 향방은 금리 인상 기조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최근 33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이 10cm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안 해수면이 평균 9.9cm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역별 연평균 상승치를 보면 동해안이 연간 3.53mm로 가장 높았고 관측 지점별로는 울릉도와 포항, 보령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청도 운문댐 보트 전복 사고는 조경수를 채취해 나르다 일어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청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사고 보트 인양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쯤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보트 주인과 생존자 등 4명,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경수를 채취해 나르다가 사고가 났다는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성인 남성 5명이 소나무 2그루를 보트에 싣고 나르다가 전복됐다는 겁니다. 당시 보트와 수면 높이 차이는 불과 5cm, 바람도 강하게 불어 무게를 이기지 못한 보트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보트 주인은 경북도가 발급하는 소나무 반출 확인증 없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입니다. 운문댐 내수면에 들어가는 길목은 모두 4곳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곳에 들어간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들이 운문댐 내수면을 지나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채취했기 때문입니다. 운문댐 관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누가 와준다고요? 자기들 좀 시끄러우니까 그 양반들 손 깔대고 나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태도도 논란거리입니다. 사고가 난 지 20일이 지나도 사고를 보다 정확히 규명할 보트를 인양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경찰은 사고 사흘 뒤 수자원공사에 배 인양에 협조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보트 주인이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보험을 통해서 이제 인양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양할 의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은 못했습니다. 경찰은 보트 주인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수자원공사와 청도군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잠정 조치 결정을 받고도 피해자를 스토킹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며 소란을 피워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과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받고도 여러 차례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교육복지사를 공개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7명이며 사회복지사 또는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활동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내년 1월 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주시 한전 MCS 주식회사 경주지점 성금 50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 태강건설 100만 원, 울진군 평해읍 LG 평해 종합전자 김기택님 100만 원, 울진군 평해읍 김규선님 10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FC 5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천일건재 남옥환님 5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월송 3리 동민일동 4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직산 1리 어촌계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학곡 1리 동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 1리 동민일동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황성기님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해송수산 김명기님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장정훈님 3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서일특수 동주살수 손승랑님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새마을회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501이 노인회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사원실업 한광열님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3-1-2 노인회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1이 경로당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거일 1-2 어촌계 1동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 여성의용 소방대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학곡 1-2 동중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 제1약국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황후택님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김신혜님 20만 원. 울진군 평해읍 평해연탄 김정호님 11만 원. 울진군 평해읍 김덕용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생활개선회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송광영님 10만 원. 울진군 평해읍 다담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설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들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저리의 금융대출 15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대출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대출 금액 한도는 5억 원까지며 금리는 신용등급과 담보 여부 등을 감안해 각 금융기관에서 결정합니다.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한국은행은 대출액의 최대 50%를 금융기관에 연 1.75%의 저리로 지원합니다. 울진군은 오는 23일부터 사흘간 2022 죽변항 수산물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죽변항에서 만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열리는데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축제가 재개됐습니다. 축제 기간 수산물 경매와 활어 맨손 잡기, 요트 무료 승선 체험을 할 수 있고 풍어제 별신굿과 시민형 바지개꽃 놀이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행사도 펼쳐집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70%는 식품 포장재로 과대 포장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린피스가 국내 3,500명이 일주일간 사용하고 버린 플라스틱 14만 5천여 개를 조사한 결과 식품 포장재가 10만 6천여 개로 7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회용 마스크 등 위생용품이 13.5%, 비닐봉지 등 일반 포장재가 6.4%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식품 업체들의 일회용 플라스틱 중장기 감축 계획이 시급하다며 재사용과 리필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반복 작업을 자동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각종 공연 등의 티켓을 산 뒤 되팔아 이익을 챙긴 30대 남성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에 있는 집이나 사무실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 2만 2천 장가량을 사들인 뒤 안표로 되팔아 24억 원가량을 챙겼으며 인기 있는 K-팝 콘서트의 경우 최대 28배나 비싸게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수출은 9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고 수입은 6억 8천만 달러로 30% 감소해 무역 수지는 2억 5,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철강 금속 제품 수출은 27.6% 감소한 4억 8,500만 달러, 화학공업 제품은 1년 새 377% 증가한 3억 5천만 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도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는데요.
경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8.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바람에 체감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는 닷새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듭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영하 9도, 울진이 영하 7도, 영덕 영하 5도, 포항이 영하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5도에서 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조금 전 해제됐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0도, 독도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5도, 독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눈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린 뒤로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